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신규 관심 종목들 KB금융지주부터 IA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금융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 한 번씩 매도 필요했고, 남은 비중들을 조금 더 가져가되 장중에 구름대 이탈하는 것을 보고 완전 매도 하셨다 하실지라도 괜찮은 판단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도 내일도 음봉 나오면서 캔들이 구름대를 이탈한다면 요것도 완전 매도 되겠지만, 일중 구름대 하단들을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좀 갭상승 시작하고 좀 밀렸지만 여전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은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보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빠지는 듯 하다가 전환선의 지지를 받고 살짝 좀 아랫골에 달고 잘 올라온 듯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은 좀 나온 비중 가져가 보되, 더 이탈 나오면서 기준선을 깬다 그러면 이것도 비중 정리 되겠지만, 아직은 조금 더 가져가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은 좀 완전 매도 사인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때 말씀드리고 좀 돌파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봤지만, 이 얇은 기준선 위로 안착하지 못하고 끝끝내 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기준으로서는 좀 안전 매도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되되, 내일도 좀 더 양봉 나오면서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이것도 한 번 정도 정찰병 보낼 수 있긴 하지만, 이대로 좀 더 빠질 가능성이 보다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지금은 매수가 할 수 없는 상황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장날의 시가보다 주가가 위로 가면 매수, 그렇지 않고 밑으로 빠지면 매도인데, 이것도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주가가 쭉 빠졌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은 없을 것으로 보되, 이게 조금 더 양봉 나오면서 주가가 또다시 상장날의 시가보다 위로 올라간다면 매수,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쭉 빠지면은 이것도 신규 매수할 수 없는 종목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LG이로텍입니다. LG이로텍은 아직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개파락 시작했지만 다시 전환선 터치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아 보이되, 좀 더 빠지면서 RSI가 깨진다면 1차 매도지만 아직까지는 매도 사인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일즈머티리얼즈입니다. 일즈머티리얼즈도 아직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RSI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SK머티리얼즈입니다. SK머티리얼즈도 지금 정찰병 정도 수준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더 빠지면서 기준선을 이탈한다면 이것도 완전 매도 포지션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아직은 정찰병 조금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메리츠 화재입니다. 메리츠 화재는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이게 더 빠지면서 기준선 이탈한다면 이것도 한 번씩 비용 정리 필요해 보이지만, 아직은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도 오늘 좀 RSI가 살짝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한 번씩 비중 정리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되, 이제 남은 비중들은 좀 더 빠지더라도 기준선 같은 것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1차 비중 정리, 그리고 남은 비중들 조금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오늘 좀 기준선 좀 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한 번씩 비중 정리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일단 호행스핀이 좀 캔들 지지 받으면서 올라가고, 캔들도 좀 구름대와 기준선 지지 받으면서 좀 더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내일도 좀 양봉 나오면서 기준선 위로 좀 안착한다면 좀 매수가 되겠지만, 아직은 좀 비중 정리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도 이렇게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 완전 매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일단 이것도 이때의 저점보다도 더 밑으로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키움증권은 관심 종목에서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여전히 좀 안전 매도를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파락 시작하고 잘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요런 때부터 해서 캔들이 먼저 구름대 이탈 나오고 쭉 빠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좀 안전 매도를 주장하고 있대. 아직 호행스핀이 좀 구름대 위에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이게 내일도 더 빠지면서 호행스핀이 좀 캔들 지지에서부터 이탈 나온다면 이것도 관심 종목에서 빼되 하루만 더, 며칠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MW입니다. KMW도 지금은 완전 매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 금요일에는 좀 캔들 기준선 지지받고, 호행스핀도 좀 캔들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 주기를 기대했지만, 오늘 개파락 시작하면서 좀 기준선이 저항되어서 터치받고 밑으로 빠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KMW 같은 경우에도 정찰병 정도 수준을 좀 완전 매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일단은 차트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SL입니다. SL도 기준선 깨졌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비중 정리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구름 상단에 지지받고 좀 밑골이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대로 좀 더 내일 양봉 나오면서 확실하게 기준선 위로 안착해 주기를 기대해 보되, 그러지 않고 더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한 번씩 비중
정리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도 오늘 뭐 잘 올라온 듯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RSI가 깨지는 듯 했지만 끝끝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 매도 없이 조금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FA 반도체입니다. 이것도 RSI가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 한 번씩 비중 정리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좀 횡스핀이 좀 캔들 지지받으면서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보되, 그러나 캔들이 더 빠지면서 구름대 하단도 지지받지 못하고 완전히 빠진다면 이것도 완전 매도 포지션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RFA 샤이시입니다. RFA 샤이시는 아직 괜찮아 보입니다. 다행히 캔들 구름대 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괜찮아 보이되, 포행스핀이 좀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가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눌리면서 갈 가능성 보다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찰병 유지해보되 더 빠지면서 기준선을 이탈한다면 정찰병도 매도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만 RFHIC는 아직은 좀 더 유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쿠콜입니다. 쿠콜은 RSI가 깨졌기 때문에 한번 비중 정리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일단은 RSI 깨지는 자리에서 한번 비중 정리, 그러고 나서 더 빠지면서 기준선 이탈하면 이것 한 번 더 비중 정리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1차 비중 정리까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PSK입니다. PSK도 아직 2차 비중 정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RSI 깨질 때 1차, 기준선 깨질 때 2차지만 아직은 2차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되, 이대로 기준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내일도 좀 더 양봉 나온다면 한 번씩 좀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되되, 이대로 빠지면서 이탈 나오면 이것도 비중 정리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TPC입니다. TPC도 좀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구름대 위로 안착해주기 기대해봤지만 오늘 개파락 시작하면서 쭉 빠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포행스핀이 좀 캔들 지지 받아주면서 주가가 올라가주기를 기대해보되, 이것도 내일도 음봉 나온다면 완전 매도 포지션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 에이스테이크입니다. 에이스테이크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완전 매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좀 캔들 기준선 지지 받고 포행스핀도 캔들 지지 받아주면서 올라가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고 또다시 기준선 이탈했기 때문에 이것도 비중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되, 내일도 양봉 나오면서 기준선 돌파하고 횡스핀도 캔들 저항에서부터 뚫고 올라간다면 좀 매수 되겠지만 일단은 이대로 좀 저항이 되어서 빠질 가능성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씩 비중 정리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한일현대시멘트입니다. 한일현대시멘트도 기준선 깨질 때, RSI가 깨질 때 한 번씩 비중 정리, 그리고 나서 나온 비중들 조금 더 가져가 보되 구름대 하단 지지받고 횡스핀도 캔들 지지받으면서 올라가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더 빠지면서 구름대도 이탈한다면 완전 매도 자리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사막 콘덴서입니다. 사막 콘덴서도 지난 금요일 자리 완전 매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완전 매도인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좀 개파락 시작하고 나서 포행스핀이 좀 캔들 지지받으면서 좀 멈춰있는 상태인데, 이대로 좀 타고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주기를 기대해보지만 어쨌든 지금 캔들 포행스핀 다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좀 완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롯데정보통신입니다. 롯데정보통신도 지금은 좀 기준선 깨질 때 한번 비중 정리, 그리고 나온 비중들은 구름대 지지 받으면서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더 빠지면서 구름대 이탈한다면 일단은 비중 정리 되겠지만 나온 비중들 좀 이대로 좀 타고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B금융지주부터 롯데정보통신까지 함께 좀 보셨고, 여전히 좀 코스피의 방향이 좀 하방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9월 말 10월 초부터 좀 조정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한 2700까지는 좀 내려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적극적인 현금 확보가 좋아 보이는 장이다라는 것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코스피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캔들 포행스핀 다 구름대 위에 있고 기준선 같은 것들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 싶되, 그 이외에 구름대 이탈하고 빠지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좀 안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